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외곽의 명문 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매년 우리 학교에서는 해외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올해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과 저는 파리나 베를린, 로마 같은 유럽 도시로 여행을 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번엔 아시아 여행이라고 발표하셨을 때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죠.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놓고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너는 어디로 가고 싶어? 제 친구 소피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한국행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쇼핑하던 중 한국인 관광객과 부딪혔던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그 사람은 제대로 사과도 없이 황급히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인들이 무례하고 배려심이 없다는 편견을 품게 됐어요. 교실 안은 열띤 토론장이 되었습니다. 제이는 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리사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역사적 명소를 강조했어요. 결국 투표 결과는 한국행 승리였습니다. 저는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았습니다. 서울의 번화가, 한강, 고궁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신기하게도 도시 풍경은 런던과 비슷하면서도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여행 일정표를 받았어요. 서울 시내 관광, 한국 학교 방문, 전통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여행이 기대되지 않았어요. 교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런던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행 계획이 확정된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어요. 한국이라고? 북한이랑 붙어있는 그 나라 말이니. 아버지께서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죠. 방금 뉴스에서도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던데.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에밀리, 그곳은 위험할 수 있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는 없니? 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모님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매일 저녁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을 보여주시며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강조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점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원래도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죠. 밤마다 침대에 누워 정말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친구들의 부모님도 우려를 표현하셨고 2명은 결국 여행을 포기했어요. 에밀리, 너도 안 갈 거야? 소피가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제가 대답했어요. 제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래. 북한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 때 마지막 수학여행이야. 놓치면 정말 아쉬울 거야. 제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마지막 수학여행이었죠. 고등학교 시절의 중요한 추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다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니 실제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은 국가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가보자. 어쩌면 내 편견을 깨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더 힘들었지만 결국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한국 여행 안내 책자를 읽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내일이면 저 하늘 넘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떠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청결함이 눈에 띄었어요. 히드로 공항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약간은 지저분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화장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우리는 전자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런던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술이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정말 빠르다. 제인이 놀라며 외쳤어요. 공항 전체에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와이파이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우리는 공항 곳곳에 있는 첨단 기술들을 발견했어요. 로봇 안내원, 디지털 안내 시스템, 심지어 수화물 카트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완전 미래에 온 것 같아.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흥분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이전의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잘 가꿔진 공원들, 그리고 다양한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정말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가요? 제가 옆자리에 계신 윌슨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에밀리, 한국은 지난 50년간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단다.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고궁과 같은 전통 건축물도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깨끗하고, 더 활기찼어요. 이제 이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선생님은 우리에게 홍대 거리를 구경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즉시 동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밤에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니기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홍대 거리에 도착하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다양한 가게들이 빛나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 봐, 에밀리. 제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정말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홀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요.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래.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여성들이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 몇 안 되는 국가지. 이 말을 듣자 런던의 밤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절대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친구들과 함께 다니거나 택시를 이용했죠. 그곳과 이곳의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의류 매장을 구경했어요. 어느 가게 앞에서 제가 지도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갑자기 한 한국인 남성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순간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혹시 이 근처에 유명한 떡볶이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는 매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처의 다른 맛집들도 추천해 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우리를 가게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의 그 불쾌한 경험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친절하고 세심했어요. 떡볶이 가게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보는 붉은색 음식이 나왔을 때 조금 망설였지만 한 입 먹어보니 맵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는 활기찼어요. 어디서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런던에선 이런 거 상상도 못해. 소피가 말했어요. 여기는 마치 자유롭게 느껴져.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어요. 여성들이 자유롭게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어요. 단 하루 만에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특목고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영국에서 온 것을 환영해. 한 여학생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녀의 영어 발음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요. 게다가 저는 영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과학실이었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각 학생마다 개인 태블릿이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태블릿으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죠. 학생 안내자가 설명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수학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미적분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수식들을 보고 놀랐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보통 수준의 수업이니? 소피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안내하던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건 일반 수준이에요. 심화반은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루죠.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내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학습 방식이었어요. 교실에는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선생님은 태블릿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고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선생님의 화면에 표시되었어요.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이 진행 중인 컴퓨터실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직접 코딩하고 있었어요. 저는 코딩의 기초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고급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는 명문 학교에서도 이런 수준의 교육은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기술 활용은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급식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급식의 질이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급식 트레이에는 다양한 반찬과 메인 요리, 과일, 채소가 조화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오늘의 메인 요리는 갈비찜이라고 했어요. 제 급식 트레이를 받아들고 음식을 맛보았어요. 갈비찜은 부드럽고 맛있었고 반찬들도 모두 신선했습니다. 영국 학교에서의 단조로운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생각하면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우리는 영어 토론 수업에 참여했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준비된 자료와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최신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심지어 영어로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니? 제가 옆자리 학생에게 물었어요. 네. 우리는 토론 수업 전에 항상 리서치를 해요. 근거 없는 주장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철저한 준비, 논리적 사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것이 한국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학교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론 감명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제가 받고 있는 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학교 방문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학교 급식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별도의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의 초청으로 학교 영양사와 급식 담당자를 만나게 된 거죠.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부로 여겨져요. 우리를 안내하는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급식실로 들어서자 깨끗한 환경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각자 자신의 식판을 깨끗이 정리해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급식은 모두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져요.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매일 다른 메뉴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신선한 재료로 조리합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오늘의 메뉴를 보여주셨어요. 소고기 미역국, 잡곡밥,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신선한 과일까지. 마치 고급 식당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알레르기나 종교적 제약도 고려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모든 학생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 대체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도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받아 식사를 했어요.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났고 각종 나물과 김치는 신선하고 깔끔했습니다. 식사 중에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급식을 매일 먹는 게 어때? 제가 물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놀라는 걸 보니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나 봐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학생들은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버렸어요. 이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신이 먹을 만큼만 받고 남기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죠. 영양사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급식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한국은 분명히 학생들을 미래의 자산으로 여기고 그들의 건강과 성장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식사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네요. 제가 느낀 점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맞아, 에밀리. 교육은 지식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을 의미하지. 한국은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국의 학교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은 주로 샌드위치나 감자튀김을 먹었고 많은 학생들이 패스트푸드를 사 먹곤 했습니다. 급식실은 종종 시끄럽고 지저분했어요. 반면 한국의 급식실은 마치 레스토랑처럼 깔끔했고 학생들은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이날의 경험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학업 성취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 품었던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고 존경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2주간의 한국 여행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고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영국의 흐린 하늘이 저를 맞이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 안전한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교육 환경에 대해서요. 너희가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니 다행이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정말 걱정했었단다. 다음 날 학교에 돌아가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업 첫 시간은 물리학이었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분필과 칠판을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셨고 교실에는 한국에서 봤던 그 첨단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향했어요. 메뉴는 늘 먹던 피시앤칩스와 샌드위치였습니다. 떠먹던 갈비찜과 신선한 나물 반찬, 다양한 과일 디저트가 그리워졌어요.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에밀리, 어때? 한국 급식이 그립지? 제인이 웃으며 물었어요. 너무 그리워. 여기 음식은 너무 단조롭고 영양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싶었지? 제인이 대신 말해줬어요. 나도 그렇게 느껴. 한국에서 먹던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건강했는지 이제야 실감나.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걷던 중 한 무리의 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을 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저기 봐, 또 따돌림이네. 소피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야.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따돌림 문제가 심각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존중과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런던 시내로 나가기로 했어요. 오후 6시, 이미 어두워진 거리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 10시에도 밝고 안전했던 거리가 생각났어요. 너희 봐. 저기 여자들 셋이서 뭘 마시고 있어. 한 취객이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한국에선 이런 일 없었는데 제가 작게 중얼거렸죠.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2주의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제 눈을 완전히 열어주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 더 나은 시스템과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던 중 런던 시내에서 또 다른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런던의 치안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안전한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밤늦게도 혼자 다닐 수 있던 그곳이요. 침대에 누워 한국 여행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각 사진마다 그때의 감정과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학교 방문 사진에서 오래 멈췄어요. 그곳에서 본 교육 시스템,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더 나은 교육, 더 안전한 환경, 더 존중받는 학생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밤 인터넷으로 한국의 국제학교와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녁 식사 후 3명이 함께 거실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무슨 일이니, 에밀리?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부모님의 표정에서 놀람이 읽혔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께서 당황스러워하셨어요. 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잖니. 알아요. 아빠,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존중받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요. 제가 본 건 단지 좋은 시설이나 맛있는 급식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학생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곳이었죠. 저도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넌 여기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 대학도 이미 옥스브리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잖니.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엄마.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교육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였죠. 영국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니? 미국이나 캐나다도 좋은 학교가 많은데. 아빠, 저도 처음엔 한국에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가보니 그곳은 정말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나라예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가 정말 좋아 보여요. 부모님은 아직도 확신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한국의 국제학교 브로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사,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한국 학교의 사진들이었죠.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셨으면 해요. 부모님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이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 느끼셨는지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지셨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버지께서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이건 큰 결정이니까. 며칠이 지나고 부모님은 제게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함께 앉아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많이 생각해봤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내 생각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여겼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이제 알겠구나. 어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로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도 너의 교육과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결정을 지지할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동의하시다니. 기쁨의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정말요? 정말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 에밀리,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아버지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선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해. 그리고 처음 1년은 시험 삼아 다녀보는 거야. 물론이죠. 약속할게요. 저는 기쁨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송도 국제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비자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부모님은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몇 주 후 기다리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친구들과의 작별은 어려웠지만 대부분은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어요. 소피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고 제인은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의 용기가 부럽다. 제인이 마지막 포옹을 하며 말했어요. 꼭 행복해야 해. 에밀리.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몇 주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한국에 가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살게 되다니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청도의 국제학교에 첫 등교를 하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문을 지났어요. 낯선 환경,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다른 교육 시스템,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한국 문화에도 적응해가고 있어요. 제 꿈은 이제 더 넓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영국에도 알리고 언젠가는 두 나라의 교육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한 번의 우연한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것은 제게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흥미롭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더 따뜻한 사연을 찾아 노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